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상 문제 지금 대리제도 할 차례죠? 맞나요? 자, 어디 할 차례냐 하면요. 37페이지 할 차례인데 대표 문제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내용이 뒤에 다 있습니다. 내용에. 자, 그래서 38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자, 일단 대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제도입니다. 대리제도가 뭐냐면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이게 무슨 말이냐?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해라. X 부동산 1억에 매각하라는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이 수여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대리행위.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마치 각과 병이 계약한 것 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무슨 제도로 합니까? 대리 제도로 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무슨 제도로 한다? 대리 제도.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대리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원래 중개가 대리 같은데 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개는. 알죠?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팔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 좀 해달라고 권한을 줬죠. 그 운전해주죠. 그런데 자동차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자동차 소유자는 똑같잖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 맞죠? 그것도 똑같은 대리제도의 한 유형입니다. 대리운전도. 자, 그러면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받아서 상대방하고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갑니다. 본인에게 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대리 무슨 제도다?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리제도. 자, 그래서 이게 114조에 되어 있어요. 114조. 114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상대방으로 대리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직접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죠? 자, 이게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뭡니까? 잘 나오진 않는데 재산법상 행위는 적용되지만 가족법상 행위 이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나비 지금 뭐야? 나비인가 나방인가? 자, 문 열어놨더만 밤에. 자, 들어왔나 보네. 제가 알아서 처치를 하겠습니다. 알죠? 자,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는 원칙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대리제도는 대리행위니까 법률행위만 적용되지 준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지만 관념의 통지랑 의사의 통지는 무슨 종류합니까? 유추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중요합니까? 잘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고 대리의 무슨 관계입니까? 삼명관계입니다. 대리 삼명관계. 제가 죽여달라고 뭐 난리네요. 어떻게 하지? 난 죽여야 되겠다 저거. 한번 밟아주시면 안 돼요? 한번 밟아주시죠. 한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수업에 방해해야 되는데. 나중에 치우는 건 제가 치우겠습니다. 한번 밟아주세요.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해주세요. 방해 제거를. 됐어. 뭐 들어갔습니까, 저게? 네. 자. 왜냐하면 저녁에, 있습니까? 한번 밟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쪼만해가 날아가겠습니까? 네. 일단 놔두세요. 놔두시고. 제가 이제 다시 오면은 이제 처단을 하는 걸로. 예. 그 카메라 다 찍힙니다. 카메라. 얼굴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찍힙니다. 자, 봅시다. 자, 갑자기 자, 봅시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오면은 제가 처단을 하겠습니다. 알죠? 수업 방해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알죠? 예.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 삼명관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부터. 자, 대리의 삼명관계에서 여기 보시면, 자, 대리권의 의의부터 발생, 범위, 제한, 남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멸까지.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리권을 받았을 때, 줬을 때 대리권이 의의가 뭡니까?
뭘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 범위, 제한. 그래서 발생부터 소멸까지를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대리권에서.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을 받은 을이 상대방하고 무슨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대리행위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면은 무슨 주의입니까? 현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 밝혀야 됩니까?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돼요. 자,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합니까? 대리인 기준합니다. 이거 116조에 보면 돼 있어요. 116조에 하자와 흥결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자, 이렇게 되고요.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본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마치 본인과 대리인이 행위를 한 것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는 거 복습을 한번 보시면 통정의 표시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해가지고 대리에서의 본인 나오죠. 맞죠? 그럼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왜?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마치 각과 병이 계약하는 것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제3자가 아닌 애들 몇 개 있었잖아. 4가지 있었잖아. 그게 답이 됐죠. 제3자가 해당되지 않나? 자, 그러면 4가지 중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채무자는 안 돼 있죠. 채무자 왜? 갑이 A가 채권자고 밑에가 이제 채무자 갑이잖아. 을이 넘겼다. 그럼 다시 갑으로 가면 계약 당사자잖아. 그래서 안 된다 그래. 포괄 승계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죠. 보증인은 돼? 안 돼? 된다 했잖아. 30회 기출. 파산관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31회 때, 33회 때 나왔잖아요. 파산관제. 아시겠죠? 자, 파산관제는 된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잖아요. 파산관제는 제3자가 해당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자, 하여튼 그것까지 정리했는데, 자, 그래서 효과가 누구에게 갑니까? 직접 본인에게 가니까 본인에 갑니다. 효과가 본인에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대리의 무슨 관계입니까? 삼면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하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모두 누구에게 기소됩니까? 본인에게 기소된다. 여기서 판소노트에서 정리해야 될 게 취소권이나 해제권도 누가 행사합니까? 그렇죠. 본인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좀 이따 문제, 예상 문제 나옵니다. 병이 을을 사기간박하면 을이 사기간박을 취소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리의 무슨 관계입니까? 삼면 관계입니다. 알겠죠? 네, 대리 삼면 관계. 자, 취소는 누가 해야 돼? 병이 을을 사기간박했다 하더라도 누가 취소해야 돼? 모든 효과가 본인이 기소되니까 갑이 취소해야 됩니다. 알겠지? 예, 이런데 을이 취소한다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넘기셔서 여기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대리 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 뭐 판소노트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도 충분하니까. 자, 이 판소노트에 있는 요약집 다 있고 그러니까 봅시다.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 관계입니다. 대리권을 뭘 하게 된 자격 또는 뭐라고요? 권한. 자격 또는 권한을 무슨 권이 한다? 대리권이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가 아니고 발생해서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에서 발생합니까? 수권행위에서 발생을 한다. 됐죠? 자, 그리고 법정 대리, 범위에서 법정 대리가 나오는데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 요게 이제 118조에 보면 나와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고 임의 대리는 뭐의 해석입니까? 수권행위를 마음 됩니까? 해석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8조입니다. 118조.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행위와?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옥의 수리,
가옥의 수리. 가옥을 수리한다. 보존행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좀 할게요. 자, 요 보존행위 빼가지고 한번 적어볼까? 보존행위 또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어요? 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 도래한 채무를 변제해야지 누구의? 본인의 권리가 보호가 되겠죠. 맞아요? 됩니다. 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 그 다음에 도래한 채무 변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요거 말고 부패하기 쉬운 물건. 시험에 나왔었죠. 20회 때. 부패하기 쉬운 물건에 무슨 행위? 처분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는요. 용인물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용인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아시죠? 네, 지지전 있습니다. 지지전.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자, 이거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수되잖아. 맞지? 근데 권리 행사를 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얘가 이제 권리 행사를 한다는 말이야, 우리. 그러면 갑의 권리가 소멸시효가 뭐 된단 말입니까? 중단이 된다는 말이야. 이것도 뭐라고? 보존행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27회 때 나왔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요 22회 때 나왔고요. 소멸시효 중단이 22회 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인데 본인을 위해서 을이 무제한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을이 무제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용계량 행위는 뭐가 변하면 안 됩니까? 성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용행위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계량행위가 있습니다. 이용행위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다? 계량행위가 있습니다. 이용행위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까? 가치를 이용행위는 임대나 요걸 합시다. 임대나 재임대하는 거. 임대하는 거를 이용이라고. 계량행위가 가치를 올리는 거죠. 가치를 올리는 거다. 그래서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성질이 변하면 안 돼. 그러면 성질이 변하면 안 되면은 이건 됩니까? 사용 대차를 했는데 을이 있잖아요. 자, 본인 여기서 본인 갑이 자, 사용 대차를 했어요. 근데 을이 가가지고 야, 사용 대차 공짜로 빌려 쓰는 건 너무 안 된다. 이제 월세 좀 내라. 자, 뭐라는 건데 사용 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임대차로 바꾸는 거는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가치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무이자 소비대차를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준 게 소비대차입니다. 무이자 소비대차입니다. 무이자 소비대차. 자, 그럼 무이자 소비대차는 뭡니까? 이자 안 받고 그냥 빌려줬다면 누가 갑이 있잖아요. 이자를 안 받고 해준 거야. 무슨 말이겠죠? 이자를 안 받고 이제 했다가 을이 가서 이제는 좀 내야 되겠다 이제. 뭐 단돈 뭐 법정 이자 한 뭐 3%라도 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자, 이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이자를 이자부. 근데 소비대차 그대로 와야 하나요? 오거든.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되고, 성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둘 다 성질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단 말이야. 물건을 빌려주는 게 대차 계약이야.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임대차는 뭐야? 도리세를 받으면 임대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차 계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빌려주는 계약을 뭐 한다? 대차 계약이라 해요. 알겠어요? 빌려주는 계약을 뭐 한다? 대차 계약한다. 자, 그래서 빌려주는 것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대차 계약이라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어요. 소비대차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 빌려주는 거. 금전 소비대차. 이런 거. 사용대차는 뭐야? 물건을 빌려주는데, 뭐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월세를 받으면 무슨 대차? 임대차. 알죠? 그러면 월세를 받는다. 그럼 가치가 올라갔죠?
이런 행동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을이 한단 말이에요. 갑이 이렇게 저지를 놓고 을이 이런 행위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안으로 가서 요 제안이 잘 나오는데 특히 이게 잘 나옵니다. 요게 119조거든. 119조. 자,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119조. 자, 일단 124조에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자,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자, 봅시다. 자, 자기가 계약하거나 양쪽으로 대리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누가 피해볼 가능성이 커요? 자, 대리금 받고 대리금 받았다. 이 사람 펜트에 따라서 얘가 유리하게, 불리하게, 얘가 유리하게 하면 얘가 불리하게. 그럼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잖아. 그리고 지가 계약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을 해칠 염려가 있지. 그래서 자기 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고요. 왜?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 적어놨을 거예요. 왜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느냐? 왜?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 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뭐 하면은 본인이 막 그래 해라, 니 해라 그냥 허락하거나, 자, 허락하거나 단순한 채무이행,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채무 이행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대리인이 뭘 뗍니까?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무슨 대리 원칙입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돼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그래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리인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앞에 한번 가볼까? 대리인이 을 또는 정이나 무나 이렇게 몇 명이란 말이야. 내 것 좀 팔아두가 이러게, 내 것 좀 팔아두가 예인태, 내 것 좀 팔아다라 무인태. 그럼 대리권을 11명한테 줄 수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 자기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이라도 뭐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됩니다. 각자 대리가 뭐예요? 의미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 말이에요. 을과 정과 무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오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 보시면은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 수권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돼요? 공동해라. 공동. 법률 규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모죠. 부모입니다. 부모. 자, 부모는 뭡니까?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 부의 동의서, 모의 동의서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가 무슨 대리해야 됩니까? 공동 대리해야 됩니다. 법에 돼 있어요. 알겠죠? 가족법에 돼 있습니다. 가족법에. 법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저도 까먹었어요. 가족법 강의 안 한 지도 모르겠어가지고. 강의 안 한 지가 아니고 수업은 배웠는데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나. 왜? 한 번은 옛날에 읽어봤지만 20년 전에 읽어봤잖아요. 20년 전에. 그죠? 학교 다닐 때. 맞죠? 30년까지네. 자,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미성년자 재산 처분할 때는 부의 동의서, 모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리 해야 돼요? 공동 대리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 900 몇 조입니다. 971조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옛날에 머리 죽을 때 다 외우고 있었는데 요즘은 못 외우겠어요. 너무 많아가. 자, 특별수권. 특별수권이 뭔데? 특별수권이 뭔데? 자, 여기. 내 거 좀 팔아달라 할 때, 너 3명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한꺼번에 다 정해야 된다. 알겠죠? 너 3명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대리 해야 됩니까? 반드시. 공동 대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밑에 대리권 남용은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요거. 11페이지 참조 안 돼 있어요?
적어 놓으시고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리권 남용. 자, 우리 예상 문제집 할 때도 대리권 남용이 나왔었어요. 비진의 의사표시 나옵니까? 맞아요? 비진의 의사표시 나옵니다. 대리권 남용.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무슨 적용된다고요? 유추 적용된다 했잖아. 적어놨어 위에 타이틀에 11페이지에 별표 해놨죠? 몇 페이지 참조했어요? 22페이지 참조 안 했어요? 적어놔. 안 했으면 돼요. 적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함부로 쓸 때 대리권 남용인데 민법 몇 조가 우리 규정이 없어가지고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알죠? 비진의 의사표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소멸도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보면 여기 한 문제입니다.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그래서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오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본사 대리권 소멸입니다. 본사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됐을 때. 맞죠? 자, 본사, 대사, 대파, 대성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 본인이 죽어보면 소멸이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사망해도 하는 놈 죽어붙잖아. 그 다음에 파산했다, 성년 개시됐다, 소멸이죠. 파산한 사람이 대리인이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의 특유소임사예요. 128조인데 여기 127조고 여기 127조. 128조가 뭡니까? 임의대리의 뭡니까? 특유소임사인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숙권행위 철회했다 소멸이고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팔아달라 해가 팔아주면 더 이상 대리권은 없죠. 자, 보세요. 외우지 말고 X분사 이렇게 팔아달라 팔아줬어요. 이제 더 이상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대리권 소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자, 이게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대리권 받고 대리행위를 봅니다. 대리행위. 오늘 좀 들으신 분은 내일 뭡니까? 한 4-5문제 맞춥니다. 알죠? 전날의 기억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예. 그래서 전날에 무조건 나와야 돼. 알죠? 민법조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야. 10점 올라가는 방법이야. 나오면 맞춘다. 오늘 안 나왔잖아요? 똑같은 점수 나옵니다. 나중에 보세요. 예? 혼자 정리 안 됩니다. 전날의 기억이 아주 중요하다. 알죠? 자, 가자.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자,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을과 병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현명을 해야 된다. 누구 이름 밝혀야 된다 그랬어요? 본인의 이름 밝혀야 되잖아요. 갑의 대리인 을. 대리인 을. 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을 봅니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 요게 몇 조입니까? 115조입니다. 115조. 요게 115조예요.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자, 상대방이면 여기서 누구야? 여기서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의 대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럼 얘가 이제 얘를 알고 있다고요. 갑의 대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 그게 이제 115조의 내용입니다.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을이 갑이 되는 걸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하자와 흥결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안 한다? 한다. 아까 116조죠? 옆에다 116조 적어놓고. 이거 115조고, 이거 116조예요. 그래서 대리권은요, 철저하게, 판례도 나오지만 철저하게 법조문을 잘 냅니다. 그대로 잘 냅니다. 알죠? 그럼 다툼이 생길 게 없어요. 왜?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알죠? 자, 그래서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은 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미성년자라도 대리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알죠? 미성년자라도 대리인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요? 대리 행위다. 행위. 알죠? 자, 그리고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서 이랬어? 본인에게서. 그러면 자, 앞에 그림을 가서 병의를 사경박하더라도 취소권 행사 누가 한다고? 본인이 한다. 갑이 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복대리 앞에까지 내용을 이제 문제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냐면은 38페이지에 1번 문제 있습니까? 대표 예제 문제는 여러분 풀어봅니다. 자, 38페이지에 1번 갑니까? 수권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습니다. 예상 문제 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 자, 기억번은 뭡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동산 관리인에 대해서 인감을 보관시키는 것은 처분 행위를 볼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죠. 맞죠? 인감 증명서만 달라줬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감 줘도 안 돼. 맞죠? 자, 처분 행위를 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팔리트도 다른 거 기업번 틀렸고, 자, 니은번 어떻습니까? 무슨 대리권 핵심 단어 얘기해봐.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이야. 포괄적 대리권 나왔죠? 그러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은 판례를 못 바꿔요. 포괄적 대리권을 하면 맨 끝에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판례 됐어요? 네, 그 판례 외워야 됩니다. 이게 시험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네, 예상 문제지. 예상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드릴게요. 자, 디귿봐. 대여금의 영수 권한에 대여금 채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 대여금 연수 권한에 돈 받아오라 했잖아. 면제해 주면 돼, 안 돼? 돈 받아오라 시켰는데 면제해 주면 죽이버야 되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를 한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맞고. 리얼번 어떻습니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대해서 해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결하라고 했는데 해제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죽이버야 되죠, 이거. 그래서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이 말이야. 딱 읽고 막 죽이버야 된다 생각하면 아,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번이 답인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니은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기출지문. 니은번. 디귿번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딱 한 번. 옛날 옛적에 10한 2,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억, 리얼이 있는데 기억은 나온 적이 없어요. 리얼번도 요거는 이제 한 10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10년 동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를 보시고. 그래서 옛날 거를 가지고 문제, 기출에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밑에 가서 2번.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할 수 없는 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자, 고난을 정하지 않았다. 자, 이거죠, 이거. 고난을 정하지 않을 때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는 돼도 처분행위는 안 되죠. 다음 각호행위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기억번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번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근데 할 수 없는 거 고르랬잖아. 그럼 X가 고르야지. 니은번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성질이 변했거든. 그 다음에 디귿번.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데 변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얼번 어떻습니까?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성질이 변해서 안 됩니다.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 맞죠? 예금은 뭡니까? 원금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 맞죠? 근데 주식은 돼? 안 돼? 안 되고 개인에게 빌려주면 돈이 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부패하기 식으로 매각행위. 되죠? 자, 이 문제는요. 2번 문제는 22의 기출 문제를 뭡니까? 1번, 2번, 5번까지 하는 거를 요거를 박스형 문제로 바꿨으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병행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니은, 디귿, 리얼이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 22회 때 기출 문제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옆에 가서 3번 문제.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3번 지문 딱 한번 보세요. 3번. 3번. 자, 저희 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존행위는 무죄는 할 수 있는데 계량행위는 무죄는 아니죠. 맞죠? 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잖아. 계량은 여기 해놨잖아.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된단 말이야. 보존행위는 뭐하게 되고 무제한하고. 그럼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알겠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내용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기계약 삼방대리 금지에 관한 규정, 민법 124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부득이한 적어놔. 여기다가 비읍 빼놓고 복대리 적어놔. 부득이 나오면 뭐야? 복대리야. 이상한 데 막 붙이면 안 됩니다. 에? 안 되겠다. 복대리 가보자. 23페이지. 여기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 나와 안 나와?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복대리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나오면 뭐라고? 복대리.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 부득이한 사유 하면 무슨 대리 가야 돼? 복대리 가야 돼.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자기계약 삼방대리 원칙적으로 여기까지 맞아. 앞에 맞자. 자, 자기계약 삼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까지 맞죠?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틀렸죠? 뭐가 돼야 됩니까? 적어놨잖아, 아까.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했지. 맞아?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X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나와가지고 피눈물 적어놔. 피눈물. 진짜 많이 들었다.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됩니까? 대강대강 하기 때문에 이걸 놀리고 내는 겁니다. 알겠죠? 부득이한 나오면 뭐라 해야 돼? 복대리, 비읍. 알겠지? 태클이만 기억하면 돼. 아, 부득이하면 복대리지.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1번 틀린 거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삼방대 허용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채무 이행에 대해서는 모두가 양자가 되고. 4번. 자기계약 삼방대 금지에 대한 민법 124조 규정은 위반하면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5번. 민법 124조의 취지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계약 삼방대리를 뭐 하는 겁니까? 이 취지가 뭔데?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시킨다 이 말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요 124조만 단독 문제 이렇게 냈지만 이렇게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분위기가. 아니 왜? 한 문제로서 다 물어봐야 되거든 이게. 알겠지? 그래서 요즘 패턴 형태가 124조라든지 요 22조가 요 뭡니까 요거 118조를 가지고 단독 문제 옛날에 만들어냈는데 요즘은 그리 낸다 안 낸다? 안 낸단 말이에요. 한 문제로 싹 물어봅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그리 됩니다. 자, 그래서 뭐 4번 문제 그리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됐어. 그 다음에 5번 문제. 무슨 대리입니까? 공동대리입니다. 자, 공동대리. 자, 그러면 1번 맞아요? 틀려요? 119조죠? 119조.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2번. 법률 또는 수권행위 공동으로 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대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법률 또는 수권행위 공동으로 대리하려고 제한 걸었을 때 이 말입니다. 무슨 대리 해야 된다고? 공동대리 해야 된다. 했죠, 이게? 법률 규정이나 특별수권이면 공동대리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 3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3번. 제가 아까 말했어요. 내 거 좀 팔아두가. 정의태도 내 거 좀 팔아두가. 무의태도 내 거 좀 팔아두가. 너 팔 때 내 의사들 합치게서 된다? 전의사 합치게서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의사 결정을 할 때만 전원에 합의했으면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맞습니까? 의사 결정에 관여해서도 전원 합치가 되고 표시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표시는 아니고 의사 결정에 전원에 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된다 이렇게 돼야 돼. 뒤에 거 지어야 돼. 알겠어요?
자, 공동대리의 제한의 경우 의사결정에서 전원 일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표시까지 전원이 모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맞단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됐어요? 네, 됐고. 4번. 공동대리 제한이 있는 경우, 수동대리의 경우 각자 보이사 표시를 수령하면 된다. 맞죠? 뭡니까, 이거? 수동대리 때는 수령하는 겁니다. 수동대리, 수령. 맞죠? 자, 이겁니다, 이거. 내 거 좀 팔아달라 해가지고 받아서 행위하면 능동대리. 상대방의 표시가 상대방이 갖고 들어오면 수동대리입니다. 그럼 수동대리는 받는 거죠. 상대방부터 받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 5번 또 마찬가지. 위에 124조, 119조도 위반하면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가 된다. 됐어요? 네, 넘어가시고. 6번입니다. 대리고 소멸이 아닌 것은, 자, 대리고 소멸, 본사, 대사, 대파, 대성. 그 다음에 임의대리의 특유 소멸 사유,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됐습니까? 다음 몇 번입니까? 2점은 2번이죠.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가 아니고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됐나요? 자, 됐고. 자, 7번 갑니다.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 약식을 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행위할 수 있죠. 취소하면 안 돼요. 저 대리인은 무슨 능력자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7번에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어떻습니까? 현명하지 않았잖아. 그럼 의사표시는 을을 위한 것을 본다. 맞고. 4번 어떻습니까? 알거나 알 수 있으면, 현명하지 않아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가잖아. 자, 병은 갑에게 이전등기 초과할 수가 있다. 10번 보세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생깁니다.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 5번 질문 어떻습니까? 누굴 기망했어? 을이 병을 기망했지. 맞죠? 그럼 병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을이 누구를 기망했어? 재판 봐봐. 을이 병을 기망했잖아. 그럼 언제나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근데 병이 을을 기망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갑이 취소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 병이 을을 사기간부했을 때는 을이 취소 못하고 갑이 해야 되지만 을이 병을 사기간부했을 때는 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8번.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갑은 미성년자 을에게, 맞죠? 갑은 이 미성년자네? 미성년자 을에게. 자, 어떻게 됩니까? 토지를 구입해달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부탁하고,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럼 미성년자에게 뭘 줬다는 얘기입니까? 대리권 수여했다. 그리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으로부터 사기당해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체결했는데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누가 사기당했다고? 을이 사기당했잖아. 맞죠? 그럼 얘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맞습니까? 갑이 을에게 위임했잖아. 미성년자 몰랐어.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어. 근데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어. 근데
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요 경우는. 맞죠? 예, 그래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2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갑이 을의 제한 능력으로 이유로 취소하는 건 안 돼. 다시. 갑이 을이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는 건 안 돼.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하는 건 돼도. 알겠어? 다시. 10번 봐봐. 을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대리인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갑이. 근데 사기 당했잖아. 그럼 사기로 취소할 수는 있어도 뭐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을이 사기를 이유로 병과 매매계약 취소할 때, 자, 취소할 수 있다 줄 거놓고 앞에 주어가 누굽니까? 을이 했으니까 틀렸지? 누가 돼야 돼? 갑이 돼야 되잖아. 고치고. 취소할 수 있다 나오면 이 대리 파트에서 누가 찾아야 돼? 누가? 그 본인이 해야 돼. 갑이 돼야 돼. 을이 아니고. 3번 틀렸고. 4번. 갑은 원칙적으로 을과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갑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게 숙권행위 처리 아닙니까? 맞죠? 있다 해야 되고. 5번. 상기를 당했는데 여부는 누구 표준으로 해야 됩니까? 대리인 누굽니까? 을을 기준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알겠죠? 괜찮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할 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을과 병과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이거 나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입니다. 오는 것은 자 1번의 포인트는 뭘까? 횡령입니다. 횡령할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아니다.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횡령할 의도로 했지만 유효입니다. 원칙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집은 어떻습니까? 뭐 핵심이 뭔데? 표시하지 않았다. 자,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을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누굴 위한 것을 본다 그랬어?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단 말이야. 그럼 병이 계약 당사자를 을이라고 생각하여 계약을 청구해 오면 을은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고 이행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 자, 보세요. 얘가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했다 그러면 누굴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보잖아. 그럼 지가 책임져야 돼. 알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착오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지?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지문 어떻습니까? 이에서 주의 사정을 볼 때 을이 갑에 대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자, 요거 2번하고 3번을 묶어 놓으시고 115조죠. 자, 115조 다시 가서 115조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효과 생긴다? 본인에게 효과 생긴다. 그러면 3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인과 갑인테 이행을 충고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오케이? 아, 됐어.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4번 집은 어떻습니까? 대행적 대리 옆에 주시고 마치 을이 본인이 그처럼 해가지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말이 대행적 대리입니다.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을 적고 갑의 인장만을 안 했다. 이는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뭐라고요? 대행적 대리입니다. 자, 5번 질문은요. 누가 기망했어? 을이 병을 기망하여 나왔잖아. 그러면 병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있다 해야 되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맞죠? 잠깐 얘기했잖아. 자. 다시 할게. 병이 을을 사기간박했어요. 병이 을을 사기간박했습니다. 그럼 취소는 누가 있어야 돼? 갑이. 을이 병을 사기간박했다. 그럼 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얘가 얘 사기간박하면 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헷갈리니까 시험 잘 낸다고. 잘 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의 95% 다 틀립니다. 아시죠? 왜? 사기간박 했는데 을이 당연히 취소권자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어떻게 돼? 모든 효과가 누구 들어가니까? 본인이 들어가니까 갑이 취소권자고. 을이 병을 사기간박했을 때는 누가 취소권자야? 병. 병은 언제든지 선악불망하고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로 틀리면 진짜 안 돼. 알겠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낸다고요. 출제위원들 낼 때가 됩니다. 이거 내면은 95% 탈락이거든. 못 맞춘단 말이야. 왜?
머릿속이 혼동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동 상태이기 때문에. 맞죠? 점수 안 나와. 그럼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이것도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만든 겁니다. 위에 것도 9번도 기출문제가 병행해서 만든 거예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을에게 대리권 줬고, 을이 다시 병일 때 뭡니까? 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옳은 거. 자, 1번은 맞습니까? 을이 사망했다. 이거 뭐야? 대사죠, 대사. 대사 뭐야?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사유죠. 승계되는 게 아니고 소멸해야지. 33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33회 문제를 조금 병행해서 만든 거야. 자, 1번 틀렸고.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 부득이한 사유 나오면 무슨 대리? 그렇지, 복대리 가는 거야. 알겠지? 비읍. 알겠어? 잘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부득이한 나오면 복대리 해야 돼. 자, 2번 틀렸고. 3번 어떻습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맞죠? 소멸합니다. 자, 답이 3번이죠. 4번 어떻습니까? 4번 왜 틀렸어? 자, 문제에서 매매 계약에 대리권을 주면 계약 해지하면 돼, 안 돼? 그게 나왔다 그랬잖아. 해제 권한까지는 없다고. 6번 나왔어요. 6번. 자, 4번 또 6번 나왔더니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은요. 을이 제한능력적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녀 보고 라면 사오라 뭐 시키잖아. 맞죠? 슈퍼가 가서 사오라 시키고 치킨 사오라고 시키고 그러잖아. 맞죠? 요즘 치킨 시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달비 니한테 줄게. 가서 사와. 그러면 지가 막 뛰어가죠. 맞죠? 4천 니 줄게. 그러면 막 뛰어갑니다, 지가. 예? 무슨 말 알겠죠? 배달비,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뭡니까? 배달 시킵니까? 아니면 잘 안 시키죠. 왜? 애들한테 그냥 니 배달비 니한테 4천 줄게. 그러면 그럼 뛰어가서. 그 안에서 뭡니까? 근데 좀 시원하잖아, 그게.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있으니까 시원하고 이제 이따가 딱 가지고 되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달 안 시킵니다. 거기 애들 시키지, 배달을. 배달비를 누구 줘버립니까? 애들 줘. 자, 가져가. 맞죠? 바로 현금 줘야 됩니다, 그거. 현금 안 주면 바로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뭡니까? 가서 이제 사온단 말이야. 치킨 사오든지, 약 살 때도 뭡니까? 컨디션하고 사오라 그러면 지가 가서 사고. 엄마가 어저께 술 많이 드셨다. 컨디션 사오라 그러면 사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배달비 얼마? 그 철저하게 챙기더라고, 배달비를.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10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요런 형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판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매매 계약에 대리권을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알죠? 매매 계약에 대리권 줬다. 그럼 중동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됐어요? 이게 총 6번 나왔던 거예요. 6번. 알죠? 이거 모르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알죠? 그런 문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문제는 33회 때하고 31회 때인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합쳐서 짬뽕이가 만든 거야. 알겠죠?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뒤로 넘겨서 11번 문제. 11번 문제까지 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거. 1번은 저희한테 얘기해봐. 뭐가 잘못됐는지. 임의대리인은 임의로 복대를 선임하여서 복대리인 또 뭡니까? 행위를 하더라도 범위를 넘어서 행위하면 올건대 되죠. 그래서 복대리권 또 기본대리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판소노트 26페이지 한번 봐. 25페이지. 판소노트 25페이지. 25페이지 보면 126조 월권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 존재 나옵니까? 있어요? 기본 대리권 존재 나와 있죠? 그러면 기본 대리권에 복 대리도 포함돼 안 돼? 지금 얘기했던 게 지금 3번 나왔습니다.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된다. 그래서 넘어서 행위를 하거나 범위 내 행위를 하면 월권 대리가 승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쳐야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내용이 준용됩니다. 협의 무권 대리. 맞죠?
그래서 이론 강의할 때도 항상 뭡니까? 협의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협의의 무권 대리 있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럼 철회권, 채고권 이런 것들 있죠. 추인권, 추인 거절권 다 적용돼 안 돼? 됩니다. 알죠? 자, 그래 됩니다. 그런데 추인 거절권은 뭐 안 된다는 말이야. 왜? 표현 대리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니까. 알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현 대리 내용은 협의의 무권 대리 내용이 표현 대리에도 준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되고요. 3번 지문은 2번 틀렸고 3번 지문 맞아요, 틀려요? 자, 핵심을 딱 짚어야 돼.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핵심이야. 그럼 누가 기망했어? 대리인.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 악의와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언제나 말할 수 있다 해서 상대방. 그렇지, 그렇지. 시험 문제를 읽을 때 대리 파트에서 누가 사기를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알겠어? 이런 연습이 안 되니까 뭡니까? 시험 치면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연습을 어디 시키느냐? 예상 문제 할 때밖에 못 해요. 맞죠? 기출 문제 할 때 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를 뭘 잡아야 됩니까? 누가 사기를 했어? 기망했어. 대리인의 기망이야. 그게 포인트야. 시험 문제 읽을 때 형광펜이 없으니까 지금은 형광펜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때 컴퓨터 사람한테 줄 딱 긋고 별표를 딱 해놔야 돼. 아, 대리인이 사기했구나. 맞아요? 대리 기망에 의해서 상대방이 이제 취소를 행사하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겠어? 됐어. 크게 보입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쭉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읽어. 크게 읽지 말고, 맞죠? 뭐 크게 읽어야도 여러분 얘기 안 하잖아. 시킨 대로 안 하고. 쭉 읽어보니까 125조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나옵니까? 맞죠? 그래서 안 되겠다. 말로 그냥 하려다가 뭐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뭐 페이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자,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 자,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 여기 아까 요거 했던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대응이 돼서 범위를 넘어서거나 범위 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월권 대리 승인할 수가 있다 했고. 맞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됐습니다. 경우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5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지 추정한다가 X입니다. 요것도 시험 나와가지고 피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17회 때 있죠. 17회 때 시험 나왔어. 17회 때. 17회 때 문제가 어렵거든. 이 추정을 한다를 뭡니까? 본다를 추정한다를 고쳐가지고 몇 개 냈습니다. 그때. 알죠? 그때 뭐 재미 붙여가 냈어요. 애들이. 에? 알죠? 왜? 여러분의 특성이 대강 공부해서 대강 끝내는 게 특성이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 부분까지 내봤다고. 알죠? 자, 뭐 해야 돼요? 추정이 아니고 뭐 한다? 본다로 해야 됩니다. 115조. 자, 켜놓으시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고 12번부터 복대리는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